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위험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대체 어느 순간부터 진짜 범죄라는 이름표를 딱 달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생각과 행동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법이 이걸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그 현미경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니, 법이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그쵸? 그런데 대체 어느 지점부터 딱 선을 긋고 자, 이제부터는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선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보통 범죄라고 하면 뭔가 한순간에 꽝 하고 터지는 사건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이 로드맵을 따라서 법의 눈이 각 단계를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부터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구간은요, 범죄가 아직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 전,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벌어지는 단계들입니다. 과연 이 내면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죠. 바로 범죄의 결심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저거 훔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거나 누군가에 대한 나쁜 생각을 딱 굳히는 바로 그 단계예요. 이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혼자만의 드라마인 셈이죠.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은요, 생각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끔찍하고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게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법은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범죄 결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바로 다음 단계인 예비 음모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결심이 순도 100% 생각이었다면 예비 단계부터는 그 생각이 드디어 현실 세계로 슬쩍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비 음모 단계가 바로 생각만 하던 걸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범행에 쓸 도구를 산다거나 미리 현장을 가보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까지도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준비까지 했는데 처벌을 안 한다니? 좀 의외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살인이나 내란처럼 사회를 정말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는 그 준비 단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생각에 머물렀다가 준비까지 마쳤어요. 그럼 대체 언제, 어느 순간에 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실행의 착수.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법의 세계에서 모든 알람을 울리고 모든 스위치를 ON으로 탁 켜는 그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행의 착수가 뭐냐? 이건 더 이상 준비나 계획이 아니에요. 범죄 행위 그 자체를 직접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둑이 문을 따려고 드라이버를 자물쇠에 딱 꽂는 순간,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흉기를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게 바로 실행의 착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법적인 루비콘강인 셈이죠. 일단 이 선을 넘었다? 그러면 그 뒤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법의 시계는 똑딱거리기 시작한 거고 법적 책임이라는 무게추는 이미 당신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실행의 착수라는 선을 넘고 나면 이제 결과는 딱 2가지로 나뉘게 돼요. 범죄가 어설프게 미완성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성공했느냐. 법에서는 이 2가지를 각각 뭐라고 부를까요? 먼저 미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작은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경우예요.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아쉽게 들켰다 이런 거죠. 반면에 기수는 뭐냐? 이건 의도했던 대로 범죄가 완벽하게 성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물건을 훔쳐서 완전히 내 손에 넣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운명의 갈림길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보세요. 미수든 기수든 둘 다 실행이라는 방어쇠는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이 빗나갔느냐 아니면 관역에 명중했느냐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미완성 범죄와 완성된 범죄라는 완전히 다른 이름표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죄가 기수, 즉 완성에 이르는 그 순간 법은 이 사건에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길었던 범죄라는 한 편의 드라마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단계를 나누는 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아, 이거 그냥 법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실행의 착수는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점이다. 바로 이 실행의 착수라는 날카로운 선 하나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할 자유를 지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기둥인 셈입니다. 결국 이 5단계라는 건요, 그냥 어려운 법률 용어 몇 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우리에게 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당신의 자유로운 생각이고 어디부터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가. 바로 이 선을 정해주는 사회적인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의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험한 계획과 처벌해야 할 범죄 사이의 경계선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선을 앞으로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범죄의 5단계, 결심부터 완성까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발췌문이 있고요. 또 관련 브리핑 문서, 스터디 가이드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부터 법의 시선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 과정하고 기준점을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뭐 법학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그냥 일상에서 이 법적 책임의 경계가 어디일까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꽤 유익한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 범죄가 이 마음속 생각에서 시작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완성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법적인 책임은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는가, 이걸 확실히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가장 먼저 와닿는 건요, 범죄가 그냥 단순히 나쁜 짓 하고 끝나는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하나의 과정처럼 내면의 결심에서 시작해서 어떤 외부적인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점, 이게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단계적 접근이 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법이 부여하는 의미하고 결과,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 생각 그 자체를 벌어지는 거든요. 그 생각이 이제 외부 세계로 표출돼서 실제적인 위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법은 과연 어디서부터 개입을 시작하는가? 바로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자유와 사회 안전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점이기도 하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법이 생각하고 행동을 딱 구분하고 또 그 행동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어떤 특정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 자료에 명시된 그 5단계는 범죄 결심,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미수, 기수 이 순서로군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처벌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딱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5계단을 한번 차례대로 밟아 올라가 보죠. 네, 이 5단계는 범죄라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법적 책임이라는 무게추가 언제부터 기울기 시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단, 범죄 결심, 환제 결심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단계라고 딱 되어 있네요. 가장 눈에 띄는 설명은 내부적 결심에 불과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마음만 먹은 상태. 아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그 점이 형법의 대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은 사람의 내면, 그 생각이나 의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끔찍하거나 반사회적인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법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또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렇죠. 마음속 생각까지 법이 다 통제한다면 정말 숨 막힐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예비 음모, 예배 임모입니다. 이 단계는 범죄 결심 후 실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범행 도구를 산다거나 장소를 미리 가본다거나 이런 행동들이겠죠. 근데 이 단계도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요? 이건 약간 좀 의외인데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 행위,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범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준비 행위는 아직 그 범죄의 실질적인 위험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 이 부분이죠. 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된다. 그 말은 대부분의 범죄 준비는 괜찮지만 어떤 특정 범죄들은 준비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혹시 어떤 범죄들이 그런 예외에 해당되나요? 주로 그 사회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아주 극도로 크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살인 예비죄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 음모죄 같은 것들이죠. 이런 범죄들은 그 계획이나 준비 과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특별히 이런 범죄들은 예비나 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걸 작동시키는 거네요. 보통 때는 실제 행동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위험한 특정 범죄들에 한해서는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개입해서 막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정말 중요한 예외네요. 정확히 그런 취지입니다. 입법자가 판단하기에 특정 범죄의 준비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자전거를 훔치려고 절단기를 사는 것하고 암살을 위해서 총기를 구하는 것은 그 준비 행위가 갖는 사회적 위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니까요. 아,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이는 세 번째 단계인데요.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단계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하는 단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성 요건이라는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구성 요건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특정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법률이 정해놓은 일종의 체크리스트 또는 범죄의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이거잖아요. 실행의 착수는 바로 이 법률상의 레시피에 적힌 핵심적인 행동을 실제로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료, 즉 도구를 사거나 레시피, 계획을 읽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요리, 즉 범행을 시작하는 첫 단계인 거죠. 아하, 범죄 레시피의 첫 단계를 실제로 딱 밟는 순간. 그렇군요. 예를 들어 절도라면 남의 집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강도라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순간. 이런 거겠네요. 이 실행의 착수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이 실행의 착수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마음속 생각, 즉 결심이다 아니면 준비 단계, 예비 의무 단계에 머물렀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안 됐죠. 근데 실행의 착수는 범죄 실현의 위험성이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는 범죄라는 기차가 실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때부터는 설령 범죄가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즉 미수에 그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인의 자유 영역에서 사회보호 영역으로 개입하는 기준선이 바로 여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생각의 자유는 보호를 해주되 그 생각이 실제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 실행의 착수부터는 법이 개입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네 번째 단계인 미수는 뭔가요? 착수는 했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건가요? 실패. 네, 맞아요. 미수는 말씀하신 대로 실행의 착수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범죄 레시피의 첫 단계는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행위가 중간에 멈춰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 이걸 말합니다. 자료 정의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딱 되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매치기범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이게 실행의 착수겠죠. 근데 지갑을 꺼내기 전에 딱 발각되어서 도망쳤다면 이건 미수겠네요? 아니면 사기꾼이 그럴듯한 말로 막 속여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착수인데 돈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이게 사기라는 게 드러났다면 이것도 미수일까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들입니다. 소매치기 예에서는 절취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기 예에서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둘 다 범죄의 핵심 행위는 시작했지만, 즉 착수는 했지만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했지만 실행에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범죄를 완전히 성공시킨 기수보다는 보통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미수 감경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하죠. 미수도 처벌은 받지만 완성된 범죄보다는 좀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차이네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 기수입니다. 이건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범죄가 완전히 성공한 상태, 이걸 의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수는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 즉 법률이 정한 그 범죄의 레시피가 모두 충족되어서 범죄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절도죄라면 물건을 훔쳐서 자신의 지배하에 완전히 옮겨 놓았을 때, 살인죄라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을 때, 이때 기수가 됩니다. 만약 방화를 시도했다면 불을 붙이는 행위가 착수이고 목적했던 건물 등이 실제로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것이죠. 이 기수 단계에 이르면 법적으로 그 범죄 행위의 과정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럼 이 5단계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것은 범죄 결심이라는 마음속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처벌받지 않죠. 다음으로 범행을 준비하는 예비 음모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살인이나 내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법이 정한 범죄의 핵심 행위를 실제로 시작하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면 이때부터 법적 책임의 문턱을 넘는 겁니다. 착수 이후에 범죄가 완성되지 못하면 미수로, 완전히 성공하면 기수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우리 형법이 개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행동 세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쁜 생각이나 계획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그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인 위험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시점, 실행의 착수 시점부터 법적 개의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 특히 생각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을 지키려는 필요성 사이에서 법이 찾아낸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 보장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그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 그게 바로 실행의 착수 단계에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음모 단계에서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은 그 범죄들의 경우에는 준비 행위 자체가 이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법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 5단계의 구조와 각 단계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왜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범죄로 취급받고 처벌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것보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범죄의 진행 과정을
결심, 예비 음모, 실행 착수, 미수, 기수라는 이 5단계로 명확하게 나누어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실행의 착수가 법적 책임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지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 사이 그 법적인 경계선을 이해하는데 오늘 저희의 탐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실행의 착수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하는 단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어떤 행동이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도를 계획하고 칼을 구입하는 것은 예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순간일까요? 또 다른 예로 온라인 금융사기를 계획하고 가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이건 예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피싱 이메일을 발송하는 순간이 착수일까요? 아니면 그 이메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순간일까요? 이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가장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론과 현실의 간극, 그리고 그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지만 중요한 법의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